파산선고, 농지기원 1세일 때 비과세, 1세일 때 1조합원 입주권 있고 뭐 하나 있죠. 분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 세대 개념하고 세대 범위가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주택에는 주택 개념하고 주택수 판단. 그 다음에 그 주택은 허공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비과세해주면 덤으로 해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를 같이 해준다. 그 제일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어려운 게 비과세 조건입니다. 2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 그런 게 있고, 1세일 때 비과세는 거주한테만 적용되고 비거주한테 되지 않습니다. 그 단체도 되질 않죠. 그러면 1세대 비과세를 언제를 기준할 거냐? 파는 시점. 내가 1주택이 있다가 이것을 팔 때 2주택을 분할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입니까? 1주택입니까? 10년을 1토를 하고 있다고 해도 팔을 때 2주택으로 분할해서 팔았으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 나 주택 필요 없으니까 주택 멸실 해달라. 왜냐면 거기다가 주택을 부식을 새로 지으려면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멸실을 하게 되면 매수자 앞으로 다시 등기했다가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매도자 보고 네 이름으로 그냥 멸실해달라. 거기다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등기상으로는 땅만 판게 되겠죠. 그랬을 때도 이제 그런 특약에 의해서 주택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멸실해달라, 특약에 의해서 멸실했을 때는 그것도 주택의 양도를 보겠다. 1세대의 개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1세대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과로를 왜 넣느냐. 이혼 신고를 했는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로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게 작년 말에 개정된 상황입니다. 법이.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거주자는 이제 국내 주소로는 개인을 얘기하는데, 전에는 이 주소를 줄 경우에는 거주자고 또 거소를 183일 이상 줄 경우에는 거주자입니다. 예전에는 2015년도에는 1년을 뒀어요. 1년 이상 거소를 준 경우는 183일, 그 거주자로 봤는데, 그걸 183일로 바꿨는데, 상속세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하고 이 소득세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 1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2015년도부터고, 상지법은 2016년도부터입니다. 왜? 2015년도에 상지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규정을 개정을 못했습니다.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을 183일로 바꾸는데, 소득세법은 개정했는데 상지법은 2015년도에 개정 못해서 1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법률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 이혼 신고의 사실혼 유지 2019년부터 배우자로 본다는 게 이 괄호 문구입니다. 이 괄호 문구에 의해서 배우자로 본다. 자,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인정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세대를 인정해 주냐? 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인정해 준다. 세대를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주택을 양도한다는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 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혼인한 경력이 있더라. 혼인한 경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현재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그 경우에는 30세가 안 돼도 배우자가 있는 걸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두 번째는 미혼인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100분의 40
40 이상 갖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있다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100분의 40 해봐야 6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68만 원 소득도 없더라. 40%가 안 되더라. 하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비과세 못 받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40% 이상이 되면서 또 하나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건 꼭 필요 조건이다. 100분의 40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소득 갖고 충분히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느냐. 그런 소득이 돼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제외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1세대일 때 피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자,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하고 좀비속의 배우자 포함하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들어가. 그러니까 형수나 뭐 그런 사람은 동서 그런 사람은 안 들어가죠. 가족은 배우자와 달리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예?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같은 세대입니다. 아까 누가 배우자 뭐 생계 말씀하는데 배우자는 생계 같이 하고 올 게 아니라 법률상 배우자 자체만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뭐냐?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능력,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활을 아버지의 돈으로 생활을 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거고, 자식이 자기 소득으로도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내고서 지낸다 하면 별도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독립한 소득원이 있다는 건 독립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죠.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소득이 있다는 건 필요 조건이고, 거기서 이게 충분 생계를 같이 않고 별개라고 하려면은 생활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게 돼야만이 생계를 같이 하느냐, 생계를 달리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지급해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별도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자식이 주택이 있어도 아버지는 1세대일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할 때는 비과세를 못 받는 거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거 관계없으니까 부부는 주민등록을 딸리하든 뭐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한 집에서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